실전 모의고사 B형 암호 1골뱅이 5823이고 계산 작업 문제 풀이 해볼까요? 계산 작업 5문제이고 한 문제당 6점? 6점씩 계산하시면 돼요. 부분 점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풀어야 점수가 나와요. 문제 푸는 방법은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 나중에 풀고 너무 어려우면 프로시저하고 계산 작업 왔다 갔다 하면서 풀 수 있는 걸 하시면 되겠죠? 1번부터 순서대로 풀 거고 1번이 조금 어려워요. 1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1번은 표 1의 가중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항상 표를 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걸 하라는 건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가중평균은 여기다 받을 건가 보지? 그러면 보면서 동시에 채우기 하라는 거구나. 함수를 뭐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채우기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표 1을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가중평균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본 건 여기까지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지시사항을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보면 가중평균은 반영 비율을 계산을 할 거래요. 반영 비율은 여기 A13에서 D16을 참조하래. 그러니까 A13에서 D16도 어떻게 생겼나 봐야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가중평균 계산할 거고 우리는 채우기도 할 거고 자, 동시에 함께 봐야 되는 표가 하나 있는데 그 표는 반영 비율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중간 85와 하단에 있는 30%를 곱하고 얘네 둘을 곱할 거예요. 그리고 기말은 85랑 기말이 있는 30%를 곱을 해주고 자, 과제는 94랑 40%를 곱을 해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하단에 있는 반영 비율이 지금처럼 하나만 있으면 썸 프로덕트하고 F4 걸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목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고 몇 개예요? 3개잖아요. 건축학과이면 지금 제가 빡세놓은 걸 보겠지만 기계공학과이면 40, 40, 30을 줄 거고 토목과이면 30, 50, 20을 줄 거래. 어라. 그러면 학과를 봐야겠구나. 내가 답을 받아야 되는 학과에 따라서 자, 이 학과가 기계공학과인지 건축학과인지 토목과인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이면 40, 40, 30을 가지고 오겠지만 건축학과이면 그 위에 데이터, 토목과이면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랜덤으로. 상황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함수를 뭐 줬는지를 볼까요? 이제 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함수는 오프셋, 썸프로덕트, 매치를 줬어요. 자, 그 중에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곱을 해서 각각의 비율을 다 곱을 하고 그 비율의 합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 답은 썸프로덕트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썸프로덕트를 할 때 매치와 오프셋이 들어갈 거예요. 썸프로덕트 먼저 이해를 좀 해볼까요? 자, 썸프로덕트는 어떤 함수냐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가중평균 계산해야 되는 F3번에 커서 놓고 등호 썸프로덕트 열어보세요. 저는 마법사를 써요. 마법사 들어가시고 썸프로덕트는 배열함수의 하나로 배열을 잡아주면 돼요. 중간 기말 과제를 첫 번째 배열로 잡을 거고 자, 하단에 있는 기계공학과니까 40, 40, 30을 프로덕트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런 후에 나는 채울 거예요. 채운다고 하면 처음에 블럭 잡은 C3에서 E3은 계속 따라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채우면 안 되지만 기계공학과로 내가 직접 잡았거든요. 자, 기계공학과는 모두 다 기계공학과라고 치면 보라색 블럭 하단에 있는 반영 비율에 있는 것은
고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오는 썸 프로덕트는 이렇게 F사를 해주고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 후에 채우기를 하면 몇 개만 채울게요. 틀려진 거니까. 103.1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중간 기말 과제는 내려오지만 내가 기계공학과에 블럭 잡아놓은 애들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범위는. 자, 그럼 내려와야 되는 파란색 블럭은 우리가 한 거예요. 문제는 빨간색이에요. 저 블럭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학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움직여주는 범위를 움직여주는 함수가 부셋이에요. B15번부터 D15번으로 잡을 건지 B14에서 D14로 잡을 건지 결정해주는 함수가 오프셋이라고요. 자, 매치라는 함수는 그럼 무슨 함수냐면 매치는 블럭 잡아주는 학과를 하단의 학과에서 매칭을 시켜야 어쨌든 블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매치, 말 그대로 매칭을 시켜주는 함수가 매치예요. 같은 걸 찾아주는 함수. 그러니까 학과로 찾을 때, 표 1에 있는 학과를 반영 비율에 있는 학과에서 찾을 때 매치를 쓸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개씩 수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96.2를 클릭을 하시고 fx를 들어가서 연습 삼아 해본 이 결과치 중에 C3에서 E3은 정상적으로 블럭이 잡혔으나 하단에 있는 array2가 움직이더라. 그 움직이는 범위는 오프셋이 한다고 알려줬어요. 오프셋 여세요. 자, 이동할게요. 수식 입력줄의 오프셋에 클릭을 하고 오프셋의 인수를 보겠습니다. 자, 오프셋은 총 5개의 인수로 레퍼런스가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에서부터 떨어지는 행과 열의 번호와 높이와 너비를 잡아주는 이게 이제 블럭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블럭 잡는 그 범위가 될 거고 어디서 떨어져야 돼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주면 레퍼런스를 여기를 잡았다고 할게요. 학과를 잡았다고 할게요. 자, 학과를 잡게 되면 첫 번째 블럭을 잡아야 되는 범위는 이렇게 30에서 40이잖아요. 건축학과일 때. 자, 그럼 레퍼런스 학과에서 어떻게 되냐면 로우스 몇 번째 행을 떨어져요? 한 개 행을 떨어져요. 그리고 콜룸 몇 개 열을 떨어져요? 다시 한 개 열을 떨어져요. 그리고 헤이트 높이는 1이에요. 하나 높이만 오면 되고요. 자, 너비는 하나, 둘, 셋이죠. 3개만큼 가면 돼요. 이런 구성이 나와야 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프셋은 내가 기준하는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 곳에서 시작을 할 건지 그 시작점을 다시 잡아주는 로우와 콜룸을 가지고 다시 시작점을 잡게 돼요. 그리고 헤이트와 웨이트로 범위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거는 높이는 1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중간부터 과제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3개 열을 잡아야 되잖아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레퍼런스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0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부터 들어가는 숫자가 써질 수 있게 레퍼런스를 잡아요. 기준은 A13번이고 우린 채우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자, 채우기를 한다고 치면 이 기준이 A14번, A15번, A16번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고정. 저에게 먼저 수업 받은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해요. 제가 수업할 때 제가 답을 받는 가중평균과 떨어져 있는 애들은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무조건 F사를 하고 본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F사. 자, 여기서 일단 행은 하나 내려올 거예요. 자, 열도 하나 내려갈 거예요. 자, 높이는 1이에요. 너비는 3이에요. 자, 지금처럼 쓰면, 아이고, 열도 1이에요. 자, 지금처럼 쓰게 되면, 뭐만 잡히게? 다시 볼까? 자, 학과에서
행 하나 떨어져요. 자, 그리고 열 하나 떨어져요. 자, 이곳에서부터 높이 1과 너비 3으로 블럭을 잡아요. 그러면 항상 건축학과만 잡히겠네? 그럼 기계공학과가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 생각을 해보자. 기계공학과가 잡히려면 학과에서부터 두 개를 내려와서 핵높이 두 개를 내려오고 열너비 하나를 간 다음에 블럭을 높이 1과 너비 3으로 잡으면 되네. 토목공학과는 학과 기준에서부터 3개 행을 내려오고 열은 1개를 지나간 다음에 높이 1에 너비 3으로 블럭을 잡으면 되네. 자, 바뀌는 부분이 계속 있죠. 찾아야 돼요. 어디가 바뀌어요? 집어 던지지 말고 승질내지 말고 어디가 바뀌니? A13도 똑같고 행이 바뀌잖아요. 행이 하나를 내려가면 건축학과, 2개 내려가면 기계, 3번 내려가면 토목과가 된다. 이 범위가 계속 변할 거야. 열너비 하나 가는 거 맞고 높이 1도 맞고 너비도 3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저 보라색을 붙여줘야죠. 자, 1을 줄 수가 없어. 이 보라색은 그 학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매치. 학과를 찾으면 돼요. 매치 갈게요. 매치로 이동합니다. 자, 매치의 룩업 밸류. 자, 내 학과를 아래쪽에 반영 비율표에서 찾을 거예요. 자, 이문교의 학과를 내 답받는 곳이랑 붙어 있죠. 반영 비율에 있는 학과 중에서 찾을 거고 떨어져 있잖아요. 자, 찾을 때 똑같은 학과만 매칭할 거니까 정확하게 찾아요. 0을 써줘야 돼요. 자, 지금 기계공학과죠. 그러면 두 번째 행이 나오나요? 자, 두 번째 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옥부셋에 가면 건축학과, 기계학과, 옥부셋을 가야 돼요. 자, 가면 일시적이라고 범위가 잡히고 썸 프로덕트를 가면 일시적이라고 해서 결과도 계속 일시적이네요. 자, 확인을 해주세요. 가중평균 나왔나 볼게요. 자, 채우기를 하시고요. 마지막 데이터를 더블 클릭했을 때 건축학과를 여기에서 찾고 맞게 했는지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요. 계산해보면 되지. 중간 곱하기. 자, 마지막 학과가 건축학과네. 건축학과 더하기 기말 곱하기 기말의 반영 비율 더하기 과제 곱하기 과제의 반영 비율 잡아서 엔터해서 78점이 같으면 본인이 잘 하신 거죠. 지워버릴게요. 1번 문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표 1에서 자, 범위들을 먼저 좀 보고 와요. G3에서 G10을 계산할 거고 세모까지 이제 좀 볼까요? 첫 번째 세모 보니까 평점 관리표를 사용해서 계산하라고 했어요. 두 개 표만 보고 나한테 뭘 원하는지 볼게요. 평점을 계산할 거죠. 우리 엑셀 열어서 이곳에 계산을 할 거고 평점 관리표를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F4에서 G까지 여기까지 이용하래요. 자, 보는 순간 생각이 몇 개 나야 되죠? 평점은 채우기를 할 거고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 가지고 오려면 나는 평점을 답으로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평점 관리표에 평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평점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평점을 가지고 오려면 가중평균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1에도 가중평균이 있으면 되는데 있네. 땡큐지. 자, 함수 뭐 줬는지 볼까요? 자, 함수는 룩업을 줬네요. 1급에서 뭐 많이 나오는 함수는 아니지만 줬으면 풀어야죠. 자, 룩업을 가지고 풀겠습니다. 평점에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룩업. 마법사 열 거고 첫 번째 함수로 선택합니다. 자, 룩업의 인수는 3개입니다. 3개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클릭을 커서를 이렇게
인수 안에 넣을 거고 설명은 하단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하단의 인수를 같이 봐주세요. 제가 선택하는 것과 색칠하는 것을 하게 되면 좀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인수에 놓으면 왼쪽 영어는 lookup value이고 아래 설명에 lookup 벡터에서 찾는 값이래. lookup 벡터가 어디니? 두 번째 인수. lookup 벡터는 텍스트나 뭐뭐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로 이루어진 범위여야 된대. 그러니까 블럭 잡으라는 소리야. 단 한 줄만 잡을 수 있어. 그러면 lookup value는 lookup 벡터에서 찾는 거라 그랬거든. 그럼 뭐가 돼야 되겠지? 머리를 좀 써봐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리저트 벡터까지 갈게요. 리저트 벡터는 한 행이나 한 열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리저트니까 뭐 설명은 없네. 결과겠죠. 결과가 있는 범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세 번째 인수이지 않을까요? 결과 범위 어디예요? A, B, C, D 중에 나와야 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F사 한다. 그러면 lookup value와 lookup 벡터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lookup 벡터에서 찾아야 되는 값이 lookup value라고 했어. 그러면 가중평균 데이터 중에 찾아야 되는 값, 가중평균이죠. 자, 우린 이문교의 가중평균을 가지고 평점을 구한 다음에 채우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은 F3이에요. 이문교의 가중평균을 블럭 잡아주는 곳에서 찾고 다시 블럭 잡아주는 곳에서 리저트 결과를 가지고 오는 함수입니다. 자, 다 하셨어요. 확인하시고 채우시면 되고 지금은 함수가 연결되어 있죠. 그 전에 1번에서 문제를 풀었어야만 2번이 풀어지잖아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표가.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도 범위를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죠. 표 2에 H14에서 H18의 빈도수를 계산하라고 했고 표 1과 표 2를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표 1과 표 2를 한번 보자고요. 표 1은 여기 있네. 표 2는 여기 있고 빈도수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H14번부터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H14번에 지금 현재로는 채우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 빈도수 도대체 무슨 빈도수니? 표 2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빈도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평점의 D가 몇 번 나왔는지도 볼 수 있고 60점이 어디 범위 안에 있는 60점이 몇 번 나오는지도 볼 수 있어요. 0점부터 60점까지, 60점부터 70점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빈도수를 계산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문제 보면 첫 번째 지시사항에 표 1과 2를 이용을 하는데 빈도수를 표시하되 빈도수의 뒤에 개를 붙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가중평균을 이용할지 뭐 평점을 이용할지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어요. 가중평균별로 그래서 가중평균을 이용을 할 겁니다. 함수는 두 번째 지시사항에 보면 프리퀀시와 텍스트 함수를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열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지시사항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리퀀시 함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프리퀀시 함수는 세 번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배열 수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배열과 다르게 반드시 답받는 범위 모두를 블럭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답이 들어올 거고 마칠 때는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칠 겁니다. 그럼 프리퀀시는 무슨 함수일까? 빈도수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텍스트는 무슨 함수일까?
자, 텍스트하고 짝꿍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이 좀 봅시다. 포맷이라는 함수도 텍스트랑 같이 쓰이는 함수예요. A다. 자, 이 두 개 함수는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서식을 주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서식에 맞춰서 바꿔줘요. 또는 문자로 바꿔줘요. 그 이제 포맷하고 텍스트 함수인데 네모 박스에 놓은 곳에 숫자가 아니고 계산된 결과를 서식에 맞춰서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계산의 결과가 들어가면 돼요. 계산식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다 함수를 통해서 들어가겠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빈도수를 계산해서 0개와 같은 서식을 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을 줘야 되는 텍스트 함수가 마지막에 결과로 0개를 줄 거잖아요.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빈도수를 계산을 할 거예요. 프리퀀시를 할 거고 프리퀀시한 결과에 서식으로 0개라고 줄 거라. 그런 다음에 마칠 거예요. 이런 식이 돼야 돼요. 식의 구조를 좀 먼저 써봤어요. 우리 함수하러 가죠. 함수는 좀 간단한 함수예요. 프리퀀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답을 H 14번부터 18번까지 잡을 거잖아요. 자, 먼저 블럭 잡고 시작합니다. 자, 등호. 자, 텍스트가 마무리할 거고요. 프리퀀시로 계산은 할 거예요. 저는 텍스트도 열고 프리퀀시도 열었어요. 자, 마법사 들어갈 거고요. 자, 프리퀀시는 인수가 두 개예요. 데이터 어레이, 빈스 어레이. 자, 데이터 어레이가 데이터가 있는 범위이고 빈스 어레이에 클릭하시면 하단에 설명이 나오죠. 데이터 어레이를 분류하는데 구간값, 빈도수를 계산해야 되는 구간값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어레이는 가중평균, 표 1에 있는 가중평균이고 빈스 어레이는 표 2에 있는 가중평균이 돼요. 표 1에 있는 범위에서 표 2에 있는 범위만큼을 우리가 빈도수를 계산하겠다. 선생님 저랑 떨어져 있으면 F4 한다면서요. 하세요. 표 2에 계산 받을 거고 표 1에서 가중평균을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거 맞죠? 하세요. 자, 이렇게 계산된 값을 텍스트에서 0개와 같은 서식으로 나타낼 거다. 자, 우리는 배열 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칠 때는 왼편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를 먼저 눌러주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답입니다. 4번 할까요? 반가운 함수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오면 비주얼 베이직에 쓰라는 것이다. 자, 일단은 박스를 비주얼 베이직에 모듈에 쓰자. 쓸까요? 자, 엑셀의 개발 도구 메뉴에 왼편에 비주얼 베이직이 있어요. 눌러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모듈에 들어가야 돼서 다시 삽입에 모듈을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모듈 누르세요. 자, 이곳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쓰고 본다. 교재마다 이거 퍼블릭 펑션도 삽입에 모듈을 하고 뭐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타자 잘 치시잖아요. 저의 강의하는 경험으로 보면 쓰는 게 더 빠르던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쓰세요. 자, 우리가 들어온 이 프로시저에서는 이제 염두에 두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 게 있어요. 퍼블릭 펑션 뒤에 한글을 쓰게 돼요. 퍼블릭 펑션과 엔드 펑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한글은 분홍색 박스 안에 있는 한글뿐이다. 이 외에 다른 한글을 쓰지 못한다는 걸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으세요. 자, 문제 볼까요?
문제에서는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시면 돼요. 자, 총 판매액을 계산을 해서 범위에 가지고 올 건 거 보니까 채우기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시사항은 박스 만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지시사항에 상반기 판매액과 하반기 판매액의 합으로 계산할 건데 여기 용어 중에 첫 번째 퍼블릭 펑션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가 하나도 없죠. 진짜 쉬운 프로시저. 제발 여러분들 문제 이런 게 나오기를. 자, 총 판매액이라는 계산은 상반기 판매액 더하기 하반기 판매액을 한다. 오타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자, 다 썼어요. 닫으시고요. 총 판매액을 계산해야 되는 곳에 커서를 놓고 등호. 총 판매액이라고 해도 마법사가 안 떠요. 영어가 없기 때문에 괄호 여시고요. 상단에 FX라고 마법사 여는 상자 있으시죠? 자, 눌러볼게요. 그럼 마법사 떠요. 상반기 판매액란에 상반기 판매액 데이터 넣어주고요. 하반기 판매액란에 하반기 판매액의 첫 번째 데이터 넣어준다. 확인하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가 다소 난이도가 있어서 4번 문제 난이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5번 문제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표 3의 B22에서 B35 영역을 볼 거고, 자, 다른 범위가 지금 안 나와 있죠? 범위만 좀 보고 올게요. 자, 문제에서는 대리점별 판매액을 보라고 했어요. 표 3이 위에 있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표 3이고요. 범위가 좀 나와 있는데 범위가 이제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표를 비교해 봤을 때 대리점별로 판매액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대리점별로라는 말은 아래쪽 표에 판매액의 답을 받을 건데 우리는 채우기를 할 거고 왼편에 있는 대리점은 조건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건이 될 거예요. 함수 볼게요. 자, 함수는 판매액은 대리점별 가장 큰 상반기액과 가장 큰 하반기액 중 작은 판매액을 할 거고 맥스와 민을 줬어요. 저건 또 뭔 말이니? 하나씩 따지자. 자, 대리점별이라는 말은 어쨌든 조건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판매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놓치지 마세요. 이건 계산범위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판매액을 하래요. 그럼 가장 큰 판매액 맥스를 하겠죠? 그리고 또 가장 큰 판매액을 하래요. 맥스를 하겠죠? 자, 이 중에 작은 판매액을 하래요. 민을 하래요. 자, 이제 순서를 잡아볼까요? 자, 맥스와 맥스 중에 작은 판매액을 표시하라는 거여서 여러분 답은 뭘 원하고 있는 거죠? 작은 판매액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는 민을 가지고 올 거고 그 안에 맥스 2개 중에 골라낼 거예요. 구성은 이렇게 돼요. 자, 맥스의 범위가 하나는 상반기 판매액이고 하나는 하반기 판매액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함수를 맥스와 민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함수는 고민이 없지만 배열 수식을 사용할 거예요. 자, 배열 수식을 할 때 지금처럼 if를 주지 않으면, if 없죠? if를 주지 않으면 모든 조건과 계산 범위는 곱한다. 조건과 계산은 곱한다. 무조건 곱해줘야 돼요. 제 스타일대로 풀게요. 우리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자, 배열 수식이지만 프리퀀시는 답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표는 배열 수식이지만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안 돼요. 왜? 강남, 동부, 북부, 서부가 프리퀀시에서처럼 범주가 아니고 조건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남 옆에 B32번에 배열 수식을 해결을 하고 채우기를 할 겁니다.
자, 최종 답은 민이 가지고 오고 배열 수식임을 잊지 마세요. 자, 민 안에서 쌍따옴표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맥스와 맥스 사이에서 골라낼 거예요. 맥스하고 맥스 썼어요. 아까 우리가 이틀 잡았잖아. 그대로 써요. 첫 번째 맥스 갈게요. 자, 첫 번째 맥스는 여러분 문제에 대리점별 가장 큰 상반기 판매액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맥스예요. 그러면 대리점별은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맥스에 좀 띄엄띄엄 넣을게요. 조건에 맞는 것을 괄호 열고 닫았습니다. 곱해요. 가장 큰 상반기 판매액과. 자, 나랑 떨어져 있으면 F4 한다. 괄호 안에 있는 거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커서 옮길게요. 괄호 안으로. 조건 보죠. 대리점이죠. 표 3에 있는 대리점 전체 중에서 고정시키세요. 같은 걸 찾습니다. 자, 내가 답을 받아야 되는 범위 왼쪽에 있는 A32번에 있는 조건과 자, 우리 아래쪽으로만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A32에 더 이상의 달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왼쪽 열 3번을 해서 A에 달러가 들어가도 답입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지금 계산했잖아요. 이것과 자, 다시 민에 가서 두 번째 맥스에 가죠. 두 번째 맥스. 이동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자, 두 번째 맥스는 대리점별. 다시 문제 한번 볼까요? 가장 큰 하반기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대리점별 연결시켜야 돼요. 대리점별 가장 큰 하반기 판매액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곳에도 대리점별 가장 큰 하반기 판매액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F4 하셔야 되고요. 조건을 추후에 처리할게요. 자, 조건 추후 지금이에요. 괄호 안에 커서 넣으시고 표 3에 있는 대리점 전체 중에 고정 같은 걸 찾아요. 자, B32번 왼쪽에 있는 A32번에 있는 데이터랑 자, F4 3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린 배열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 확인할게요. 우리 수식의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 맥스값 10만 500원, 첫 번째 맥스값 8만 4천원, 민에 의해서 8만 4천원. 자, 마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채우기를 해서 마지막 셀까지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